안녕하십니까. 이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전북항군 91훈련소에서 교환수로 활동하던 이현희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희입니다. 네,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고향 이야기하고 네. 신병부대까지 가는 이야기를 네. 꾸며쳤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시간에는 신병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병부대 가니까 이제 오빠를 3개월 만에 만났고, 네네. 예, 3개월 만에 만나서 보니까 오빠가 너무 살이 빠졌더라. 네. 예, 그런데 사실은요, 신병 교육 받으면 살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았는 건데도 다 보니까 너무 살이 빠지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알고 싶은 게 네. 여성들이 따라받는 이제 신병교육 네.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남자들이 따라받는 신병교육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식사질 이제 공급 상태가 똑같나요? 그게? 저는 식당에 들어가서 처음에 한 3일을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어요. 정말 이게 소금을 그냥 씹어 먹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지금도 소금을 잘 못 먹는 편인데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신병 첫날이에요. 첫날에서 정말 운동장을 한 3-4바퀴를 돌고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들어갔는데 옥수수 밥인데 절반이 껍데기예요.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다 꽂혀있어요. 그런 밥에 반찬이 일명 염장무 삼형제라는 거 아시죠? 염장무 삼형제가 나왔는데요. 염장무 그냥 삶은 거 하나, 그냥 썬 거 하나. 하나는 여기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녹각이라고 하는 오이, 늙은 오이 절인 거 그냥 씻어서 놓은 거예요. 저를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3끼가 아니고 3일을 밥을 못 먹는데요. 죽겠는 거예요. 그 식당 들어간 냄새부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이렇게 썩은 냄새? 고약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식당을 못 들어가게 앉아있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일이 지나고 배가 고프니까 정말 뭐 배가 고프면 눈에 못 뵈는 게 없다고 4일째부터 먹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전기간 이렇게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끔은 뭐 훈련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그 강동 거기 조금 내려가면서 최종 농장이 있어요. 거기를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야채를 받아 갖고 오는데요. 그 야채 가지고 그날 다음 날 이렇게 해줄 때는 괜찮은데 그것도 안 가면 계속 염장물을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안 즐거웠어요. 지옥 같은 식사 너무 힘들었어요. 예. 밥을 넘기면 껍데기가 이게 걸려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그랬구나. 그래도 평양인데 그래도 백수선이 나간 거잖아요. 예, 평양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6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어요. 솔직히. 예. 3개월 동안을 그렇게 사는데 그 차정농장 나가면 파 종자를 받느라고 꽃이 피는 그 씨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따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애들이 반찬을 한다고 그 이제 저녁에 나오는 이제 반찬을 한다고 그 종자를 받은 대파 밑에 하얀 부분을 잘라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렇죠. 저는 편식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릴 때 마늘파를 안 먹었어요. 마늘파 들어간 거를 일체 못 먹었는데 그 파를 먹으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드세요? 파는 지금은 먹어요. 그래요? 예, 국에 들어간 거는 먹는데 생파는 안 먹는데 국에 들어간 거는 먹거든요. 저도 나이 먹어서 식적이 좀 변해가지고 먹기는 하는데 정말 힘들어. 나는 그거 너네 어떻게 먹으려고 하니까 소금에 찍어 먹는데요. 근데 소금도 엄청 굵은 소금이에요. 돌처럼 따글따글한 소금인데, 새까만 게. 예, 새까만 소금, 씻지도 않은 소금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애들이 종이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부셔요. 부셔서 좀 버드럽게 해서 주머니 넣고 들어가요. 넣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배식구무 나온 애들 갖고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걸 파를 찍어 먹는데 저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일명 북한의 덜소금이라고 하죠. 예, 덜처럼 땅땅한 소금. 예. 맞다. 짜기만 하고. 너무 짜고 새까맣고. 오빠도 결국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버지는 못했지만 신병 훈련 끝나고 91단 가서 밥 먹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예, 강동사단 신병훈련소 밥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그 11요단 밥은 그나마 그쪽보단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나온 밥을 먹었는데도 살이 많이 빠졌구나. 제가 군대 나갈 때만 해도 이제 개성하게 되면요. 그래도 좀 사는 집안의 자녀들이 나가는 맞아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성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속한 거죠 결국은. 개성이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뇌물을 좀 주시고 네, 이제 해서 갔는데 사령까지 가니까 거기 이제 신병들 모여있는 지파와는 이제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야, 이 군단 가면 안 된다. 거기가 바로 서금 부대다. 서금도 없어서 못 먹는 부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인 장소에서 막 탈령을 해낸 애들이 있어요. 그건 탈령도 아니죠. 선서도 안 했으니까. 도망친 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느라고 막 기차도 못 타고 막 지원되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부대를 딱 신병 받으러 부대 배치 딱 되니까 뭘 주냐면 그날 저녁에 이자같이 똑같아요. 이자같이 대롤 합창. 그다음에 뭐 규정 이제 한 바퀴 뛰고 몇 바퀴 뛰어놓고 거기다 기운 싹 뽑아놓고 저녁에 딱 들어가니까 밥을 주는데 야 정말 눈을 뜨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밥을 그 전날에 이제 밥을 해요. 이제 옥수수를 막 불켰다가 그 전날에 밥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줘요. 밥을. 완전 말 뿌릴 때로 뿌려서. 네, 그러니까 완전 불은 상황에서 식잖아요. 식으면 옥수수밥이니까 닦고 날 때는 양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식으면 이제 부슬부슬해지니까 숟갈로 딱딱 들으니까 3숟갈도 겨우 돼요. 좀 한 2숟갈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식기를 예전에는 어떻게 줬냐면 그 식당 모델 밥량 넣긴다고 식기 뒤에를 이제 때렸어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식기 안 하게 이렇게 뿔룩 나게. 그래서 밥을 주고 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국이 건더기는 하나도 없어요. 맹물에다가 소금물도 간이 안 맞고 슴슴한 데다가 식당에 들어가면 소금물 그 봉지에다 요가지고 주문을 욕고 다니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질에서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자같이 채소 전투 나간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소 전투 나가고 아니면 이제 산에 올라와서 나무하러 저희는 많이 다녔어요. 하모가로. 뗄나무가 없어가지고 이제 요만한 가득나무들 하러 막 다녔는데 올라갔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애들이 저도 그랬고 다른 큰애들도 옥수수 가을엔데 있죠. 제가 8월달 이제 가을 초으로 나가다 보니까 옥수수 가을엔데 이제 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막 이삭질 하는 거예요. 풀낸 거 막 주워가지고 그걸 이제 주워가지고 그걸 이제 불 넣고 그거 이제 옥수수에다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굴새 없으면 생거로. 소금하고 같이 먹어서 배를 먹으니까 저녁에는 막 배가 활활 끓고. 그렇죠. 그럼 속 더 안 좋아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신비형 교육했던 생각도 저도 나는 것 같아요. 참 최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편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편식은 아마 연희 씨 혼자 그런 게 아닐 거고. 그렇죠. 뭐 식성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다들 집에서 뭐 예쁘게 거의 자라다가 군대 왔겠죠. 설마 학교 때 땅 두지고 농사하고 하가 언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서 저는 신병 때 이렇게 먹다가는 석 달이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진짜. 그렇죠. 뭐 풀이랑 풀은 다 먹어보죠. 그 산시금치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네네. 산시금치라는 거 있는데요. 그 혹시 이렇게 뭐 한국에서도 파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그게. 정말요? 네, 파는 거 있는데 한국은 그걸 건강식품으로 먹어요. 돌나물. 네, 돌나물 이걸. 가끔씩 산에 올라가면 그 산시금치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쓱 씻어갖고 먹으면 차큼차큼 하잖아요. 그거를 애체 그 염장고 삼형제보다는 훨 낫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이걸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고기값보다 야채값이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적게 먹고 고기가 많아요. 우선 고기가 많은데 고기 대신에 야채를 많이 드시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북한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맞아요. 매끼 풀이다 보니까 배지만 늘어나고 솔직히 그 식량이 밥을 먹으면서 풀을 먹어줘야 그것도 흡수가 되는 거지. 밥이 적고 못 먹으면서 풀만 먹어가지고는 그거 흡수를 다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에서는 그래도 부모님이 아끼는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나와서 저는 국수를 못 먹었어요. 집에서부터도. 국수를 못 먹었는데 부대 나오니까 명절 때마다 국수를 주는 거예요. 주말이면. 맞아요. 네, 맞죠. 아시죠? 그것도 그냥 우리처럼 뭐 지금 파는 것처럼 냉면이나 이렇게 쫙 그게 맛있는 국수가 아니라 옥수수 국수 탱 불려서. 그렇죠. 바오레기 국수라고 하죠, 일명. 라이타 떨국수. 라이타 떨국수 맞아요. 야, 맞다. 라이타 떨국수. 요만한 거.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돼요. 그죠. 젓가락질 못하죠. 못해요. 절대 못하죠.
아무리 저까지를 잘해도 그걸 할 수가 없죠. 못해요. 예. 네. 숟갈로 퍼먹는 거 이자고 한 그릇 이렇게 딱 주면 덜 안 주면 배고파요. 그렇죠. 맞아요. 덜 안 주면. 그거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맞아. 그래서 계속 굶었거든요. 그때면 굶었더니 신병 때 제 옆에 많은 애들이 앉았어요. 서로마다 잘 보이려고. 네, 담배 안 먹을 거 놔줘. 그렇죠. 담배 한 꼬치 주면서 야 담배 내가 줄게. 나 그거 네 옆에 안 줄게. 그러면 내가 안 먹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애가 먹잖아요.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막 서로마다 그랬던 생각도 나는데 지금은 국수 잘 먹습니다. 제가. 저는 옥수수 국수를 먹으면 어릴 때 그래서 이게 호빼가 탄다고 그러죠. 그냥 그 불을 못 끓는 느낌이 있어서 북한에 옥수수가 있으면 무조건 국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저녁 한 끼는 가끔 국수를 먹는데 저는 국수를 소화를 못 시켜서 엄마가 항상 찬밥을 남겨놨다가 이렇게 주는 편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짜장면을 못 먹어요. 그 면을 먹으면 배가 지금도 꾸룩꾸룩 하는 게 있어서 지금도 못 먹는데 그래도 군대 가니까 그 꼬들꼬들하고 껍데기 많은 옥수수 밥보다는 그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먹었어요. 예. 너무나 잘 가니까. 예. 면을 좋아하시지 않는데 지금도 그렇죠? 면은 안 좋아해요. 예. 그렇구나. 그런데 군대 가서는 먹었어요. 라테딸 국수를. 저는 며칠을 안 먹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람 죽겠더라고요. 영양소적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국수 매니아 될 정도로 국수 되게 좋아해요. 군대에 나가니까 그렇죠. 식성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한번 제가 집에 갔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기를 구우시는데 이제 제가 군대 나가기 전에 비계를 안 먹었어요. 떼살만 먹고 살점만 먹었거든요. 근데 고기를 구웠을 때 비계를 다 자르시는 거예요. 어찌다 집에 왔다고. 잘라가지고 다 이제 따로 이제 뒤로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나 먹는다고. 그랬더니 엄청 놀라시는 게 내가 이걸 먹는다고? 그래서 먹는다고 했더니 그걸 이제 한 식기를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군대 나가더니만 정말 목구가 됐구나. 나고 목구가 됐다는 거예요. 맞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훈련소 신병 훈련 쉽지 않죠. 3개월이라도 정말 군 생활 다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최악일 때인 것 같아. 그렇죠. 최악. 여령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힘들고 훈련만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신병 훈련 끝나고 그러면 배치받은 것이 90일 훈련소 90일 여단. 90일 여단. 네. 여단에서도 뭐 어느 부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여단에서 이제 배치를 해서 통신중대 교환수로 배치를 받고 저희 오빠도 통신중대 전신수로 배치를 받고. 전신수 교환수. 예, 그렇게 해서 한 개 중대, 한 개 소대까지 같은데 같이 배치를 해서 근무를 했어요. 쌍둥이면 무조건 같은 부대로 배치를 하나요? 무조건은 없는데 저희가 입대한 후에 김정일이가 어느 부대 시찰을 했는데 쌍둥이가 꽃다발을 줬대요. 근데 참 보기 좋다고 뭐 했다는 설이 있어서 그때부터 뭐 쌍둥이는 그냥 한 부대 보낸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무조건 보내서 온 건 아니고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 대충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 뭐 쌍둥이는 한 부대 보낸다. 라고 했던 것 같고. 교환 수게 되면 그래도 일반 무슨 거사청이나 거사포 뭐 이런 거청보다는 좀 쉽잖아요. 그래도 많이 편하죠. 제가 신병 때는 각이 나고 뭐가 나게 걸어라. 규정대로 생활을 해라. 이런 것만 배웠고 3개월 동안 배우고 갔는데 배우고 가서 부대 배치받은 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한꺼번에. 왜냐면요. 교환 분대 침실을 갔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중대 통신 중대는 남자 중대니까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교환수는 따로 생활을 하는데 그 지부 한쪽 옆에 교환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침실이랑 근무장 같이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방송원실도 있고 뭐 청무서기 방도 있고 전신수 방도 있고 교환수 방도 이렇게 있는 복도로 된 자그마한 곳에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는 좀 편한 게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침실을 문을 타고 들어갔는데 인민군 병실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인민군 병실이 아니고 그냥 일반 뭐 사회 뭐 조그만 작업실 뭐 작업실. 이런 느낌? 뭐 레이즈 커튼을 착 치고요. 이게 인민군대에서 생활하는 2층 침대가 아니고 그냥 바닥에 전기 온도를 깔아놓은 바닥이고요. 그 사물함이 다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일일이 다 쓰게끔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순간에 분대장이 있는데
사복을 입는다 그죠 일명. 예, 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말 듣던 대로 생활하기는 편한 곳인가 보다 들어가는 순간에 느꼈어요. 아니 이거 평양에서 이제 생활했던 여성분들만 방송에 나오면 예. 아, 사복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아니 전에 이제 포해사령부에서 생활하시던 분도 사복을 입고 다녔다 얘기를 하셨는데 90일 훈련소도 또 사복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게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들이 평양에 와서 뭐 군대가 이렇게 많아 시내에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시 외출할 때는 무조건 사복을 입어라 하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사복을 입는데 부대 내에서까지 사복을 입지는 않거든요. 근데 속에 저희는 군복 입고 안에 면티를 입는다 그러죠. 면속옷을 하얀 걸 주잖아요. 맞아요. 그걸 안 입어요. 가니까 다 안 입더라고요. 그걸 입고 군복을 입으면 태가 안 난다고 안 입는 거예요. 저희 신병 때는 무조건 그걸 입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안 입으면 한 벌밖에 없는 군복에 땀이 배면 그거 빨지도 못하고 어떡할 거냐. 무조건 입어라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단에 딱 배치를 받으니까 정말로 다 사복 입었어요. 내가 다 사복이에요. 그래서 아 정말로 보는 순간에 아 이게 편하다는 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개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럼 부대 내에서 그거를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제는 하는데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 군대까지 와서 일일이 속옷을 이렇게 벗지는 않지요. 그러다 뭐 그리고 또 뭐 대를 점검을 할 때 너 옷 걷어봐라 이러기는 안 하니까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안에 내에서는 사복을 입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무조건 입어도 괜찮다 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입은 거죠. 여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옷 맵스에 신경을 쓰는 거죠. 일을 보니까. 예. 그리고 저녁을 먹고 제일 먼저 군대 일가 총괄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는 놀랬어요. 말을 함부로 받아주지 말아라. 지나갈 때 말 함부로 받아주지 말아라. 걸음걸이를 예쁘게 걸어라. 누가 불러도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거를 교육하더라고요. 아니 상급이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내 상급이 찾았을 때는 당연히 돌아봐서 뭐 예를 갖춰야 되겠지만 이제 하전사들도 많고 군부대에 그때만 해도 32살에 제대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명 삼촌볼 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귀엽다 예쁘다 하면서 불러도 돌아보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군대가 사회도 아니고 말을 조심히 해라 뭐 행동을 잘해라 이런 걸 교육하지? 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얘기를 했나 보다를 알겠더라고요. 여자가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다 호기심에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10년 동안 거기서 군복무를 하면 여자를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군방원 신병들은 애기 같으니까 귀여운 것도 있어서 그랬나 봐요.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이해된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99년도 그때만 해도 이제 31살 막 이때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애 아빠가 돼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사회 나와서 이제 군대 내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부대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남자만 부대다 보니까 저희도 포부대 저도 포부대예요. 포부대에서 남자 부대다 보니까 어떤 저희 이제 부서대장이죠. 그 사람이 이런 일도 했어요. 지금 간원이 마음에 드는데 이 간원하고 대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입원해야지. 그렇죠. 정답. 입원해야지. 군에서에.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호사를 꺼시려면 입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라일롱 환자. 그래가지고 선을 제가 다쳐가지고 아유. 병원을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이제 입원했다 며칠 하고선 퇴원을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상처를 계속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맞아. 저희도 이제 제가 좀 가깝게 강원도에서 제가 입대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 분들이 너 강원도야 하면서 이렇게 친한 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또 많이 예뻐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 강원도에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독립소대 부소여장 하던 분인데 이제 여단 이발사하고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갔는데 군부대에 다 소문나 다 알았어요. 근데 군관들이 그게 그렇게 뭐 크게 뭐 군 생활하면서 뭐
피해를 준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심하게 통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제 거기서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해서 같이 강원도로 이발사 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전방구분대하고 평양에 있는 구분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양에 있는 구분대는 그래도 이제 부탁자. 맞아요.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백을 쓰고 그래도 그나마도 네. 백을 쓰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자녀들이고 전방위에 가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백군 노동자 농민의 자녀.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희 부대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다 그냥 입대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작다 보니까 여자들이 쉬운 부대라고 생각을 해갖고 여자애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런 게 적이 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그 지휘관이 큰일 나죠.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좀 봐주는 게 많을 것 같고 많아요. 전방구 부대에서는 그런 거 적이 됐다 보면 큰일 나요. 저희 때는 같은 평양에서 평양에 복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원래는 그게 불법이래요. 그렇죠. 자가. 예, 자가 불법. 그러니까 평양은 무조건 이게 메터시를 떠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강원도는 뭐 저기 항해도나 그렇죠. 평양 쪽으로 예, 가고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평양에서 평양 군복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다가 또 한때 막 그거 대열가에서 막 조정을 해갖고 옮기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긴 했거든요. 한 2002년도쯤에. 그 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집이 어디예요? 하게 되면 대성구역. 집이 어디예요? 뭐 영송구역 이랬어요. 그건 완전한 자가 생활이잖아요. 네. 그렇죠. 밤에 집에 가요, 몰래. 일가 끝나면 집에 갔다 올게 하고 뭐 이렇게 운전수들 있죠. 그 간부차 운전수들한테 어느 동지 나 집에 잠깐만 갔다 올게 하고 슉 갔다가 아침에 집에 와요. 그건 군 생활이 아니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이고 그러면 부러웠죠. 우리 윤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저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지도 못하고 못 가죠. 저는 6년 동안 딱 2번 갔어요. 아 그래요? 예, 상급교환수라고 해갖고 상급교환수 칭호 받고 2줄 받고 한 번 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왔던 게 이제 김정일이 요단 시찰해갖고 기념 촬영했다고 해서 그 사진 가지고 한 번 갔고 2번 갔었어요. 오, 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김정일이 사진까지 찍고 뭐 지금 보게 되면 큰 것도 아닌데 그때는 되게 큰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큰 거였죠. 네네. 관수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뭐 처음에 배워준 게 뒤돌아보지 말라, 말 걸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도 안 돌아봤어요. 뭐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내가 혼자의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부르면 이쁜 척하고 돌아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부르면 저는 모릅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틱틱거리긴 했죠. 네, 뭐 여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틱틱거리며 사는 것 같아요. 개환수 하게 되면 대부분이 뭐 통신중대는 속해 있어도 독립병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뭐 아침에 점검 시간이나 그때만 가요. 그렇죠. 저녁에 저녁 점검 시간에만 그쵸. 가서 참가하고 다시 와서 근무를 서고. 정치 상황만 참가해요. 그렇죠. 정치 상황. 상황을 참고 다시 와서 자기 교환되어서 근무를 또 서고. 근무 서고. 이런 일 가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 북한에서 자유주의 아시죠? 알죠. 자유주의 엄청 많이 하셨겠네요. 했죠. 많이 했죠. 자유주의에서 아리랑 공룡 보러도 가고 일명 개구멍이라는 걸로 해갖고 시장도 갔다 오고. 개구멍을 파가지고. 그 여단 후방부 뒤에 이제 야산 같은 데 보면 철조망이 낮췄어요. 다니지 말라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걸 다녔나 봐요. 길이 낮아 있어요. 이렇게 개구멍이. 그래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갔다가 사복 갈아입고 그러니까 군부대 나갈 때는 군복을 입고 나갔다가 경비소대로 또 나가게 되면 어디를 나가냐 누구 만나러 가나 따져요. 그게 싫어서 개구멍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사택에 내려가서 여단 사택에 내려가서 이렇게 통신과장네 집이나 이렇게 가까운 집 가서 사복 바꿔 입고 그다음에 평양시 할보를 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이거 저녁에 이제 일가 딱 시작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누가 또 부를 것 같아 한 시간쯤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뭐 90일 훈련소에서 교환수가 아니라 종찰병을 했네요. 그냥 아주. 근데 저뿐 아니고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건 90일 훈련소 그 선배들이 모든 사람을 종찰병으로 만들어놨네요. 나가서 사복을 갈아입고 들어올 때 또 군복을 갈아입고 들어오고. 우리 연희 씨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혹시 이 방송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네네. 북한에 있는 이제 현재 군사복무하고 있는 분들도 네네.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아직도 북한에서 군생활하는 우리 91훈련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도 그 체제에서 살았고 나도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갔던 것이 군대였고요. 지금 계시는 분들도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군대는 정말로 일명 거기서 말하는 조국을 보호하는 군대인기보다도 김정은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 있는 게 그거를 하는 군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에 와서 느낀 거지만 정말 속고 사는 것 같아요. 거기 분들은. 그래서 좀 열린 세상에 좀 귀를 기울이고 좀 앞을 내다보고 좀 빨리 다들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마 우리 이현희 씨 바람이자 아마 여기에 온 3만여 명의 이제 탈북민들의 똑같은 바람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자주 가서 강화도에 가면 또 저희 부대가 보여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부대를 보면서 그냥 소리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저는 속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냥 소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빨리 넘어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빨리 넘어와서 나와 함께 이제 한국에서 한번 치맥 좀 시켜 먹어보자 한번. 이런, 저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넘어오는 게 좋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더는 이제 속지 말고 하루빨리 이제 대한민국으로 와서 자유롭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